미국 전역에 약 56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체인 트레이더조가 연말을 맞아 올해의 레시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참 복잡합니다. 꿀고추장 콘쿠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옥수수가 들어간 고소한 쿠키 반죽에 달콤한 꿀과 매콤한 고추장을 얇게 발라 구워내고 그 사이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끼워 먹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단맛, 매콤함, 고소함, 차가움이 한 번에 터지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 고추장 쿠키가 미국 SNS를 강타하면서 트레이더조가 아예 공식 레시피로 선정하게 된 건데요. 댓글창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처음으로 고추장 샀어요. K소스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고추장 쿠키 구워요.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냉동김밥 품절 대란 이후 트레이더조의 냉동 코너는 이미 한국 음식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떡볶이, 불고기, 김치볶음밥에 이어 이젠 디저트까지 고추장이 스며들었죠. 이쯤 되면 트레이더조가 한국 냉동식품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트레이더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냉동식품 10가지 중 7개나 한국 음식이 올라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트레이더조는 자기 브랜드만 파는 유통사입니다. 애매한 외부 브랜드를 입점시켜 파는 대신 모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믿을만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한 PB 상품만 매대에 올린 것이죠. 이곳에서 파는 한식 냉동 제품은 모두 한국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물론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징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사실 냉동김밥은 한국 식품업계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손꼽히는 제품입니다. 냉동에 딱 풀어도 밥알이 퍼지지 않아야 하고 김에서 비린내가 올라오면 즉시 탈락.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에도 식감이 살아있어야 하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한국에서 제조해 트레이더조가 PB 상품으로 성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많은 1위는 지금도 변함없이 김밥입니다. 오히려 K-팝 데몬 헌터스 등장 이후 인기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뛰어올랐고 트레이더조 냉동식품 코너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요즘도 조금만 늦게 가도 품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트레이더조에 김밥 사러 갔다가 딱 4개 남아있던 걸 발견한 미국 여성. 자기가 하나 집었다며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리지 않고 밥알이 퍼지기 전에 먹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다며 동공이와 커집니다. 방에 있던 친구를 급히 불러 같이 먹고 친구도 충격에 말을 잃습니다. 마지막 남은 3개도 다 사올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중이죠. 팬에 구우면 더 풍미가 좋다는 말을 듣고 구워보는데요. 노릇하게 구운 김밥을 접시에 예쁘게 올리고 간장까지 준비합니다. 사실 이미 간이 돼 있어서 간장은 필요 없지만 본인은 짭짤한 걸 좋아한다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한마디 합니다. 1위를 바짝 따라붙는 주인공은 바로 주먹밥입니다. 김밥이 왕좌를 지키고 있는 사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는 메뉴인데요. 불고기와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간단하게 만든 주먹밥이 먹어본 미국인들 말로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중독 구간이라고 합니다. 불고기 맛이 살아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몇 분이면 끝. 이 간편함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좋고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좋고 배는 고픈데 요리는 하기 싫을 때는 이보다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 데워 먹고 나더니 갑자기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미국인. 왜 이거 먹으면 춤이 나와 웃으면서 진짜로 몸을 흔듭니다. 다만 유일한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주먹밥을 즐겨 먹는 한 미국 여성은 너무 맛있어서 문제라며 살찔까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개를 먹어도 마치 디저트처럼 정말 소중하게 아껴 먹곤 하죠. 3위는 뭐니 해도 불고기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한국 특유의 양념 맛을 냉동식품에서 그대로 재현해냈죠. 트레이더조 냉동식품 탑3 안에 불고기간을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먹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밥을 그릇에 담고 팬에 볶아낸 불고기를 쓱 얹으면 그대로 불고기 덮밥 완성이죠. 여기에 김치 한 젓가락 곁들여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충격입니다. 요즘 미국 가정의 리얼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냉동실에서 불고기 하나 꺼내고 밥 데우고 물만두 몇 개 노릇하게 구워서 옆에 올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톡 얹으면 그날의 최애 한국 밥상 완성이죠. 4위는 파전입니다. 기름 두른 팬에 데우기만 하면 겉은 바삭 속은 쫄깃.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홈파티 테이블에 올려도 반응이 가장 빠른 메뉴죠. 냉동 파전을 호기심에 집어왔던 미국인인데요. 그런데 한번 데워 먹고는 표정이 바뀝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소름 돋는 반응이었다네요. 라이브 방송에서 파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기가 배고프다며 난리가 납니다. 바로 파전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기다리면 다 구워진 뒤 기름이 꽤 흘러나오죠. 키친타올로 충분히 눌러 기름을 빼준 다음 간장을 살짝, 루꼴라를 올리고 달걀까지 더해 반 접어 먹으면 샌드위치는 비교가 안 되는 맛입니다. 5위는 떡볶이입니다. 이쯤 되면 트레이더조가 얼마나 작정하고 한국 냉동 음식을 팔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매콤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떡 식감까지 외국인들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건가 봐. 왜 이렇게 맛있어? 미국 여성은 밤에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내려왔다가 냉동 떡볶이를 꺼냅니다. 야식으로는 부담되는 게 아닐까 싶지만 5분이면 완성이거든요. 한 입 먹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이 멈추질 않죠. 이제 떡볶이는 한국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미국 가정집의 최강 야식이 됐습니다. 6위는 잡채입니다. 이건 사실 싫어하기가 더 어려운 음식이죠. 쫄깃한 당면에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 채소와 고기의 조합까지 미국인들 표현을 빌리면 이건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특히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잡채만한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 없이도 포만감 있고 맛있고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는 거죠. 조리도 간단합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팬에 볶기만 하면 마치 방금 만든 것처럼 탱글한 잡채가 바로 완성됩니다. 팬에 올리는 것도 귀찮은 날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쁜 아침에 시리얼 대신 잡채 한 접시를 먹고 가죠. 7위는 잡채밥입니다. 잡채를 먹다 보니 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잡채에 볶음밥을 더한 조합. 잡채 같기도 하고 볶음밥 같기도 한데 이게 또 묘하게 중독적입니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잡채밥을 매일 먹다가 살이 10kg이나 쪘다고 고백한 미국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먹는다고 하는데요. 기름 두른 팬에 내용물 몽땅 붓고 볶기만 하면 순식간에 퍼지는 한국 특유의 맛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한인마트가 없으면 트레이더조 간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라는데요. 왜 이렇게 트레이더조는 한국의 진심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한국 음식은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맛의 균형이 이미 완성돼 있고 전자레인지나 팬조리에도 맛이 무너지지 않죠. 냉동식품으로 만들기엔 이보다 좋은 포맷이 없습니다. 둘째, 미국 소비자 취향이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콘텐츠를 거치면서 한국 맛은 믿고 먹는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트레이더조는 이 흐름을 가장 빨리 읽은 유통사였습니다. 셋째, 한국 제조 기술입니다. 밥떡면처럼 냉동에 취약한 식재료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나라는 없습니다. 김밥, 잡채, 떡볶이가 미국 냉동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죠. 그 결과 지금 미국의 일상이 한국 음식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음식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된 가운데 최근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로부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의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빙스트리 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로 인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 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물을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